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환기내과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만 2년차 간호사 권예솔입니다. 순환기 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만 2년차 간호사 손혜영입니다. 그 학생이었다가 이렇게 간호사가 되셨는데 생각했던 거랑 다르거나 좋거나 뭐 그런 거 있나요? 간호 학생이었을 때랑 간호사랑 둘 다 힘들었긴 하지만 간호사로 일했을 때는 일단 월급이 힘들지만 일단 월급이 생겼다는 점이 좋았고요. 근데 월급이 생긴 만큼 훨씬 일의 강도나 이제 책임감이나 이런 게 너무 커져서 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일단 월마다 이제 보수를 받는 게 학생과는 가장 큰 차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 그러면은 학생일 때도 해야 되는 업무가 많다는 거네요.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되면은 간호사 선생님을 보조하면서 하는 업무가 많긴 했는데요. 실제로 간호사가 돼 보니까 그 간호 학생 때 했던 업무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 속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간호사분들은 한 달에 얼마를 받으시나요? 병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나이트 근무 하는데도 200만 원 후반에서 300 초반 정도를 받고, 이제 추가로 병원마다 다르지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보너스로 조금 더 받긴 합니다. 그런데 그 3교대를 직접 해보시는 분들 별로 없어서 어떤 식으로 3교대를 진행하시는지. 데이, 이브, 나이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데이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다음에 이브닝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 반, 11시, 나이트는 이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저희가 환자 파악을 한다던가 이제 그 근무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1시간 정도 일찍 나오기도 하고, 이제 퇴근 후에도 인계를 주고 이제 남은 액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거의 1시간이나 심한 경우에는 기록을 못한 경우에는 2시간 정도 오버타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초과되고 하면은 좀 빼주나요? 오버타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편하게 쓰라고 해요. 오버타임 했다는 기록을 남기면은 이제 그 월급이 조금 더 들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간호사분들은 워라밸이 있는 편인가요? 없는 편인가요? 쉬는 날 오프가 연달아서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서 뭐 워라밸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일하는 게 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짤에서 봤던 거는 당연히 일찍 나오게 하고 자기 업무를 대신 더 하게 한다던가,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의 댓글 같은 걸 봤었는데 퇴원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나요? 지금은 되게 많이 그런 문화가 없어지기도 했고, 이제 병원 차원에서도 그런 조직 문화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있는 남아있는 걸 것 많이 같아요. 듣기는 했어요. 간호사분들은 그만두거나 병원을 옮기는 일이 많이 있으신가요? 많이 있어요. 이제 경력을 1년 못 채우고 나간 동기도 한 2~3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간호사로 이제 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면 퇴사할 땐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기 때문에 병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간호사로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뭐 제약회사라든지 뭐 연구간호사라든지 좀 사무직 위주로 이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실습도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랑 맞다 안 맞다를 좀 테스트 해보고 실전에 나가는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네. 가까이서 보면 보면 비극. 학생 때 옆에서 그냥 보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거는 정말 겉으로 보이는 것. 일을 하면서 되게 간호사 입장에서는 머리를 쓰고 뭔가 어떤 약이 들어가고 어떤 검사를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검사마다 준비하는 준비사항도 다 다르고, 학생 때 옆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챙겨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현실과의 괴리, 그때 봤던 것과의 괴리?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힘이 드나요? 그리고 특히 환자분이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을 내려가게 되거나 아니면 사망하셨을 때 혹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잘못한 게 있을까? 뭔가 내가 조금 더 잘했다면 안 그랬지 않을까? 이런 자책감? 간호사 한 명당 10에서 12명 정도의 환자를 봐요.
그런데 이제 상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뭔가 안 좋았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하면서 정규 업무를 해 나가고, 그 와중에 이제 환자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 사이에 저를 또 찾아요. 뭐 옷을 갖다 주세요, 옷 갈아입혀 주세요, 어디가 새요, 항생제 떼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중간중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응급도에 따르면 좀 이벤트 있는 사람들이 우선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갔을 때 언제 콜벨을 눌렀고 언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냐 이러면서 저한테 화를 낼 때 조금 허탈함을 느끼고, 그렇게 우왕좌왕 정말 정신없게 일을 8시간 동안 일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이제 인계를 주는데 누수가 보이는 거죠. 제가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누수, 그런 것에 대해서 뒤에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하면 또 오늘 난 뭐 한 거지? 그래도 간호사가 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상태로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뭐 걸어서 나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뭔가 제가 한 부분을 기여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도 좋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랑 또 친해지면은 또 많이 챙겨주시고 저를 알아봐 주실 때 또 그런 보람이 느낍니다. 진짜 사소한 거라도 고맙다는 말 들으면 진짜 힘이 나거든요. 진짜 그 말 한마디로 그 하루가 얼마나 바빴든지 간에 그 말 한마디면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오늘 그래도 좀 보람이 있네.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고맙다고 간호사분들한테. 화내지 마시고. 아들과 딸이 간호사를 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일단 고마워는 할 것 같아요. 아, 내 자식이 날 보고 간호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구나, 이런 뭔가 고마움과 좀 그런 마음은 들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쉽거나 좀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네, 말릴 것 같습니다. 제 딸이나 아들의 본인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 맡으셨던 환자분들이 잘못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맞이하셨을 때에 어떠셨는지요?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울고 자책하고, 그때 또 제가 신규였어가지고 내가 뭘 못 봤던 건가? 이 사람이 어떤 사인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캐치를 못했나? 이런 것들도 있고, 내가 좀 부족해서 그랬나? 엄청 많이 울었죠. 일단 저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게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그게 일 업무 초반이었는데도 아무것도 진행을 못하고 계속 그런 멍한 상태로 계속 지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호자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해드려야 할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하거나 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의 처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오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개개인으로 스케줄을 짜진 않는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이제 셀프로 스케줄을 짜는 제도가 있기도 하고, 시콜이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아프면 딸은 그냥 대타가 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열이 나거나 뭐 감기가 있거나 몸살이 있거나 하면 일단 병원에 출근해서 뭐 이제 수액을 맞으면서 일을 한다거나 진통제를 뭐 맞으면서 일을 한다거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마지막으로 간호사를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한마디씩. 간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뭔가 외재적인 부분에만 있으면 조금 지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간호사가 된 이유를 본인에게 두면 조금 더 롱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간호학과 공부도 만만치 않을 텐데, 또 간호사가 직접 돼보면은 그것보다 좀 몇 배 이상 더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보람도 크고, 취업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되었다면 좋은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간호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화이팅!